저는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 조현택이고요. 저는 작품을 주로 사진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동시대 어떤 사진을 해야 될지, 어떤 풍경으로서 사진을 접근할 것인지를 방법적인 것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사진은 총 13년 정도 대학 졸업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사진 시리즈를 많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빈방이라는 작업으로, 그 작업이 벌써 나온 지도 5년 이상이 됐는데, 그 재개발 단지에 있는 빈집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서 카메라 옵스큐라 방식으로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았을 바깥 풍경, 창밖 풍경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집의 안과 밖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무너져버릴, 앞으로 조금 있으면 사라져버릴 그 빈집의 마지막 순간을, 빛나는 순간을 마치 영정사진을 찍는다라는 생각으로 찍었었던 작업이고요. 그 작업으로 가장 많은 전시 활동 같은 것들을 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광주 비엔날레를 오래 있었던 활동을 하면서는 스톤 마켓이라고 국내에 이렇게 석재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 외곽이라든지 도로 외곽 같은데, 그래서 그 석재상들은 종교적 상징물들을 사고팔고 하는 어떤 전시장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놓여져 있는 환경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느껴져 가지고 야간에 석재상의 풍경을 파노라마 작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주로 전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꽤나 레지던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올해 2월, 3월 그 정도에 경기창작센터에서 나오기 전까지 총 6년 정도를 거의 연속으로 레지던스를 많이 했었는데요. 우선 제가 레지던시를 했던 거는 저는 주로 외부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어떤 환경, 그리고 그 환경에 맞닥뜨려 섰을 때 작업적 어떤 재료들을 많이 찾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 중국에 갔었을 때는 광주 시립미술관을 통해서 1년 정도 베이징에 머물었었는데, 빈방 작업을 하던 찰나에 좀 더 넓은 세상,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미술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큰 시장이거든요. 베이징 같은 경우. 그래서 그곳을 경험하기도 하고, 현재까지 제가 한국에서 해왔었던 것들은 어느 정도였었는지를 스스로 좀 반성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 여러 가지 좀 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우선적으로는 예전에는 뭐 막노동이라든지 뭐 돈이 된다 그러면은 뭐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우선 중국 가기 전까지는 수업 같은 것들을 참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뭐 작품 사진을 찍는다거나 건축 사진을 찍는다거나 사진 쪽 이런 프리랜서처럼 사진 쪽 일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근데 중국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좀 이제 생각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작업을 해야 되는 어떤 시기라는 것도 작가들한테 좀 한정적일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시간을 좀 뺏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고요. 또 2019년경에 제가 이제 19년 초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왔었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아티스트 피라든지 전시를 통해서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조금씩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수입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게 돼가지고 19년 제가 중국 갔다가 한국 와서 지금까지는 최대한 촬영 일이라든지 수업 같은 것들을 줄이고요. 지금은 작업과 최소한의 경제 활동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생김으로 인해서 솔직히 저는 직격탄을 맞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직격탄을 맞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2020년 초에 19년 11월부터 이어졌던 전시가 있었는데, 그 전시가 끝나기 좀 이제 전부터 굉장히 좀 이제 코로나가 더 심해지기도 하고 조금씩 통제되는 분위기여서 전시를 하는 제 기간 중에 직격탄을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전시 행사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뭐 작가의 만남이라든지 오프닝 행사 같은 것들이 우선은 줄어버리니까 서로 교류하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관람객들과 만나는 것들,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작품으로 전시를 하는 게 저희들 직업인 건데 그런 식으로 정시 행사들도 당연히 많이 줄었고요. 그로 인해서 또 한가해진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는 단점도 있었지만 또 장점이 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있었던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그 행사에서 신작으로 작업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오히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행사 같은 것들이 취소되는 바람에 한 곳에만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됐었던 거는 또 장점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편함도 상당히 많은데 그건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그리고 누구나 받아들여서 이제 적응해 나가야 되는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함보다는 한편으로는 저는 좀 장점이 오히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물론 그거를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그 어떻게 보면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 시기라는 거는 사람들을 만난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조금은 줄이고 작품에만 오로지 매진해서 촬영과 나 그리고 뭐 어떻게 작업 그것들이 굉장히 좀 단순해져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생활 환경 자체가.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지고 뭐 술자리라든지 이런 뭐 친목 자리들도 많이 없어져서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좀 저에게는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또 제가 그 시기에 전시라든지 그런 행사적 스케줄보다는 작품을 좀 잘 준비해서 좀 큰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 올해 있었던 큰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오히려 좀 주변에 조금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거치고 오로지 신작이나 작업에만 또 매진할 수 있게 된 부분에서는 또 오히려 장점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단점 중에는 해외적인 부분은 정말 너무 큰 단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올해 대만이라든지 해외 쪽 레지던시를 뭐 길지는 않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 좀 가서 활동 반경도 좀 넓히고 작업적으로도 좀 더 이제 성숙할 방법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무기한 연장인 상태라서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요. 또 무기한 연장이 됐다라는 거는 이게 다시 재개가 됐었을 때 그동안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았던 사람들 한꺼번에 몰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레지던시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해졌어요. 그만큼 작가들이 경제적인 것들을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임대료가 어려운 부분들도 너무 많은데 임대료 때문에라도 레지던스를 가야 했고 해외로 갈 수 없는 분들은 어쨌든 국내에서라도 레지던스 활동을 했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비해서 레지던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졌습니다. 지역 같은 데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너무 아쉽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올해 광주 비엔날레를 하면서는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2019년 제가 여름에 연락을 받고 비엔날레를 위한 작업을 1년 반 이상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관람객부터 해외 관람객들이라든지 전시 관계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시를 관람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그거는 작가한테는 정말 큰 타격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는 보여주겠다라는 걸로 해서 만들었지만 볼 사람이 없고 그걸 보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또 너무 큰 상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하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매우 좀 아쉽게 해외에 관련된 부분은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중국에 갔다 왔었던 레지던시도 제가 갔을 때가 거의 10회? 뭐 9기, 10기 정도니까요. 거의 10년 가까이 했던 행사였고요. 지금은 10년이 넘었던 건데 지금은 거의 뭐 존폐 위기처럼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작가를 작년에도 못 보냈는데 뭐 올해도 못 보냈고 내년에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레지던시들은 생각보다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서 그래도 해외를 기준으로 하던 레지던시들은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는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은 거로 알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 저희들이 레지던시를 할 때도 해외 작가들이 초청이 돼서 함께 생활을 하고 같이 이야기라도 하고
또 외국 작가들은 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도 함께 같이 보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작가를 만나고 하는 기회도 전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그냥 없는 수준? 그리고 이러다가 없어지는 게 1년이 아니라 2, 3년씩 이렇게 지속되면 결국 그러다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누군가 동료 작가분이라든지 뭐 작가군을 대변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단점도 있었지만 오히려 코로나였기 때문에 또 장점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떤 부분이었냐면 작가들의 삶이라는 거는요. 코로나가 이루어지기 전이나 이루어진 그 상황의 최근 2, 3년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 전에도 저희들은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리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들 어려웠습니다. 근데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지원금 그런 것들은 이전보다 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 어렵지 않았는데 어려워진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만큼 작가들의 삶에 어차피 별로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근데 저도 제가 10년이 넘게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 최근 10년이 좀 넘어갔었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좀 더 이제 자립도가 생겼다 뿐이지 매번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코로나가 생기니까 조금씩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오히려 더 좋게 느끼는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뭐 작가들의 삶은 이전부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웠을 때 지원금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더 어려워진 거는 저의 경우는 딱히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더 어려워진 건 없었고 오히려 지원금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저희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창구들이 한두 개였다 그러면 지금은 좀 더 다양한 루트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창작 지원금 같은 것들을 좀 더 도와주는 방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득이 되는 부분이 생긴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물론 힘든 사람은 너무 힘들 거고 뭐 물론 힘든 사람이 훨씬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나 정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하면 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코로나가 터지고 더 나아졌어요. 정말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저희들은 어려웠고 어려웠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었고 그 예산에 받으려고 뭐라도 좀 해보려고 열심히 해도 경쟁이 너무 치열했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생기니까 그 전에는 오히려 니들이 선택한 거 아니냐. 배고픈 것도 견뎌라.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예술은 뭐 그래야 돼.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컸어요. 근데 그거에 컸던 거는 저희 세대와 저희 아래 후배 정도 세대지 지금 시대에 젊은 세대들한테 통하는 얘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작가를 하려고도 안 하는 거고 작가를 하면서도 내가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인 것만큼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근데 아직까지 그러지 않았고 그나마 최근에 이제 뭐 아티스트 피라든지 무언가가 이제 좀 이런 지원들이 생기면서 전시를 하면서도 작가들이 조금씩 이런 보수를 받는 것 같은 것들이 좀 생겼지만 전체 연봉이라든지 1년 단위로 계산해보면 그런 전시 한두 번 하고 뭐 200만 원을 받고 또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400만 원입니다. 그럼 너 1년에 얼마를 벌었어? 나 400만 원 벌었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랬더니 50만 원씩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50만 원을 줘. 그럼 이제 500만 원이 된 거예요. 여기에 또 긴급 창작 지원금이라고 300만 원을 줘요. 그럼 이제 8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코로나 전 상황에서는 훨씬 받기도 어렵고 지원을 해도 예산 때문에 받기 힘들었던 것들이 문턱도 조금은 낮아지고 해서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아졌어요. 제가 말했던 50만 원씩 받았던 거, 저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그렇게 받았었고, 수원에서도 100만 원 정도 받았던 게 있는데, 그 돈들은 코로나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만 하더라도 벌써 200만 원입니다. 1년에 200만 원이라는 돈은 아무것도 아닌 돈일 수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200만 원이 코로나 이후로 생긴 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든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코로나 상황이 더 좋다, 더 잘 됐다,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한 거는 당연히 안 됐다라는 건 당연히 생각하지만, 작가들의 삶 안에서는, 이 특수한 삶 안에서는 충분히 장점이 된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아트페어 쪽이라든지 작품 판매가 되는 부분들에 이전보다는 조금은 더 활성화가 되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어떤 투자, 주식부터 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투자 열풍에서 미술도 함께 소비하게 되는, 젊은 층에서도 소비하게 되는 부분이 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소비가 되는 층들도 작가층으로 보면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좀 부풀리기,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만들어내는 부풀리기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현장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대부분의 작가들은 작품이 팔리지 않고요. 최근 한 5년 사이에 작가분들은 굉장히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더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고 어떤 뭐 대출을 받았던 뭐 돈이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분명한 직격탄을 받았을 거고요. 또 몇몇 기사에 나오는 미술시장의 호황이라는 거는 정말 소수의, 그러니까 그 전에 팔렸던 사람한테만 호황이 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라도 조금씩이라도 거래가 됐던 사람들이 더 팔렸게 됐다라는 거지, 팔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너도 나도 팔린다라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10년 전에 제 선배들이라든지 주변을 봤던 거에 비해서 지금까지 왔었을 때 주변에 작가가 굉장히 없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제 후배들 중에도 이미 작가가 안 나온 지가 몇 년이 됐고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작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에는 거의 없습니다. 뭐 회사를 다니면서 대리운전을 할 수 있지만 뭐 작가를 하면서 나는 뭘 한다라는 게, 저는 실질적으로 전업작가라면 그게 존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작가를 지속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존재하지만, 내가 엄청난 능력자라, 난 회사도 다니면서 난 작가도 할 수 있고 교수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다? 저는 그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국내에서 작가로 산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먼 존재고, 작가라는 삶은 우리의 익숙한, 우리 주변의 이웃 같은 익숙한 존재가 아니고요. 그리고 작가들이 하고 있는 몇몇 활동과 전시 활동들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끼리 즐길 수밖에 없는 문화거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포기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대부분은 지치고. 그래서 제가 작가로 시작했었을 때도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살아남으라고. 결국은 살아남아야 된다. 네가 작업이 좋은 건 다음이다. 작업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어디까지 살아남아서 오느냐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정도 됐었을 때 아직까지 좀 살아남은 거에 대한 장하다라는 말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 주변에서도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나이가 되면은 가정을 이루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만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고요. 지금도 어디에선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주변에 혹시나 이제 몇 년 사이에 다른 거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작가 중에. 그 사람이 그 전에는 30대 제가 한 뭐 중반까지는 저도 좀 그랬어요. 아, 그래도 작업을 하기 힘들어도 좀만 버티지 그랬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을 만나면은 너무 반가워요. 잘했다. 이걸 왜 하냐? 나도 안 한다. 다시 태어나면 나도 안 한다. 네. 그만큼 좀 이해받기 힘든, 이렇게 인정받기 힘든 직업이지 않나.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이제 물론 한국보다 못한 나라도 많겠지만, 한국이 그래도 이 정도 살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도 아직까지도 작가들의 삶이라는 게, 작가들의 어떤 존재라는 게 그만큼 어렵고
좀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분을 만났더니 작가일 때 만났을 때 참 얼굴이 안 좋았던 걸로 생각해요, 그분이. 그래서 아, 누나 밥은 먹고 사냐. 아,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몸도 좀 아프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얼마 전에 전시를 할 때 만났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얼굴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잘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말아라.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나도 힘든데 주변에 너도 힘들고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응원은 하지만 더 해라, 어째라라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 건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네. 대부분의 작가들이 전시를 한다고 해서 그걸로 전시를 몇 번 했다고 해서 1년을 살 수 있게 되진 않거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아티스트 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작가에 대한 것들이 좀 생기긴 했지만 그거는 굉장히 적은 돈이고요. 뭐 많이 생겨야 한 달 월급, 뭐 두 달 월급, 세 달 월급 이 정도가 생기는 건데 그걸 1년 연봉으로 본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안 팔리는 작업이 우연처럼 팔리는 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기대하면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이거밖에 없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중에 혹시나 너무 작업에만 빠져서 세상 돌아가는 거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좀 닫아놓았다 그러면은 제도나 정보를 조금은 좀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적은 소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찾아보시고 지원을 좀 해보시고 좀 포기하셔도 되지 않나 지금은. 오히려 작가분들 중에 작업은 너무 좋고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좀 어두워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덜 신경을 써서 자기 돈을 쓰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지원을 못 받고 좋은 프로그램의 혜택도 못 받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투자를 하시라고. 작업하는 시간 안에서도 작가의 삶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에도 좀 투자를 하셔서 혜택을 받을 부분이라든지 본인한테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좀 얻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정말 주변 작가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유일한 얘기입니다.